이번 시간에는 조금 헷갈릴 수 있을 만한 내용을 가지고 한번 강의를 진행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어떤 걸 배우셨죠? 발전기 병렬 운전이라는 걸 배우죠. 병렬 운전, 운전 조건. 그래서 저희 이런 발전기 순식값이 이렇게 주어지면 첫 번째 뭐가 같다고 배우죠? 발전기 기전력이 같을 것, 그리고 발전기의 파형이 같을 것, 그리고 주파수가 같을 것, 그리고 위상이 같을 것, 뭐 이런 식으로 학습을 하죠. 그래서 발전기 병렬 운전 조건에서 첫 번째로 등장을 하는 것이 바로 기전력의 크기가 같을 것이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자, 그 말이 무엇이냐면, 자, 우리는 무효전력 분담을 무효전력 분담이라고 해야 되나요? 자, 무효전력을 50대 50, 즉 반반씩 하겠습니다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죠. 단 어디에서 동일한 발전기 두 대가 있다고 치면 우리 무효전력을 5대 5로 배분을 하겠다라는 의미가 내포가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자,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지 말으셔야 되는 게, 자, 이런 거 보고 무효전력 분담이라고는 말을 하지 거의 않죠. 자, 말은 할 수는 있겠지만 이런 표현은 자주 쓰진 않습니다. 자, 우리가 무효전력 분담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인위적으로 계좌 전류의 조정을 통해서 이 VM 값을 일부러 다르게 놓는 거죠. 그렇죠? 자, 병렬 운전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할 때 5대 5의 무효 전력을 나눠 갖자라는 의미가 내포가 되어 있지만, 무효 전력 분담이라고 보통 책에서 이렇게 언급이 됐을 때는 우리가 인위적으로 계좌 전류의 증감을 통해서 이 VM 값의 차이를 둔다라는 거죠. 차이를 둔다. 인위적으로 차이를 둔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제가 14강 저번 시간에 설명해드린 내용이 바로 이 무효 전력 분담, 즉 인위적으로 계좌 전류를 조정한 내용입니다. 자, 그거에 대해서 제가 한 번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를 들어서 G1 발전기와 G2 발전기가 있는데 계좌 전류를 10만큼 줬을 때, 각각 10만큼 줬을 때 G1과 G2가 만들어내는 기전력이 약 100이라고 해봅시다. 자, 100이다. 그렇죠? 자, 이 상태에서 제가 인위적으로 계좌 전류를 G2의 계좌 전류를 늘려주었다라고 한번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자, 그렇게 되면 저희 원래 G2 발전기가 만들어내는 전압은 약 100 정도가 되는데, 내가 계좌 전류를 인위적으로 증가를 시켜줬죠. 쫙 증가를 시켜줬다. 자, 계좌 전류를 증가를 시켜주게 되면 G2가 만들어내는 전압은 120이 될 겁니다. 자, 12만큼 늘려줬으니까, 즉 2만큼 더 늘려줬으니까, 자, G2가 만들어내는 전압은 120 정도가 되겠다라고 제가 한번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단 포화는 무시한다라고 제가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포화는 무시한다. 자, 엄밀히 따져서 포화는 무시. 그렇죠? 자, 포화는 무시하고 제가 한번 설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0만큼 증가를 했다. 120만큼. 그렇죠? 자, 이렇게 되면 G1과 G2에 뭐가 생기죠? 전압차가 생기죠. 전압차. 자, 즉 G2가 G1보다 더 크게 되죠. 그렇죠? 자, 이때 G2에서 G1으로 뭐가 흐르죠? 느린 전류가 생기죠. 즉 IC가 이렇게 흐르는데 얘는 뭐죠? 지상이죠. 지상이다. 그렇죠? 그리고 얘가 이렇게 흘러 들어갈 겁니다. IC가. 그쵸? 그러면 이 R보다 지금 G2에서 지상이 이렇게 흘렀죠. 그쵸? 그런데 G1 입장에서 보면 IC가 이렇게 마이너스 IC가 간다라고 해석해 줄 수 있겠죠. 같은 거죠. 얘랑 그쵸? 그러면 G1에서는 뭐가 흐르게 되는 겁니까? 진상 전류가 흐르게 되는 거죠. 자, 진상 전류가 흐르게 된다. 그쵸? 자, 진상 전류가 흐르게 되면 G1의 유기 기전력은 점점 증가가 된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그쵸? 자, 증자작용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G1은 증자작용을 통해서 110만큼 늘어나게 된 것이죠. 그쵸? 자, 110이 됐고, G2는 지상전류죠. 그쵸? 자, 그러면 뭐가 일어나죠? 감자가 일어나죠. G1은 여기 있던 친구가 이렇게 늘어나게 된 거고, G2 같은 경우에는 자, 120에 있던 친구가 이렇게 감자를 하게 된 거죠. 그쵸? 단 대신에 IF는 지금 10인 상태고, G1은 10이죠. 자, G2는 12인 상태입니다. 그쵸? 자, 이때가 되면 지금 순환전류가 흐르나요, 안 흐르나요? 흐르지 않죠. 자, 순환전류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일반적인 책에서 설명을 할 때 우리 단자 전압이 일정 상태를 유지한다라고 합니다. 자, 전보다는 높아졌지만, 자, 한번 보시죠. 저희 이 상태 보시죠. 이 상태에서는 지금 현재 무효 전력을 100만큼, 무효 전력입니다. 자, 무효 전력을 100만큼 공급하고 있는 상태죠. 그렇죠? 자, 그런데 지금 현재 요 상태 있죠. 이 두 번째 상태가 되게 되면 지금 지상 전류를 이 친구가 이렇게 나오게 되고, 이 친구는 진상 전류가 이렇게 흐르게 된다라고 설명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단자 전압은 상승을 하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자, 그래서 이 상태죠. 이 흐르는 상태가 지금 바로 G2가 G1의
무효 전력을 공급을 하고 있는 상태죠. 그렇죠? 자, 그렇게 되면 우리 부하가 원하고 있는 것은 현재 이 상태에서 보게 되면 무효 전력이 100, 무효 전력도 G1도 100, G2도 무효 전력이 100인 상태죠. 그렇죠? 총 200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이 상태에서 이 상황이 더해지는 것이죠. 그렇죠? 저번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G2가 부담하고 있는 무효 전력이 늘어났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와 동일한 사이즈 있죠. 이것과 동일한 사이즈가 어디로 옮겨간다? 바로 여기로 옮겨가게 됩니다. 여기로 이렇게 옮겨가게 됩니다. 그렇죠? 왜냐? G2의 계좌 전류를 올렸기 때문에 그래프가 이렇게 상승을 하게 됐죠. 그렇죠? 그래서 나는 원래 120 정도, 즉 여기를 예상을 했지만 현재 어디로 떨어졌죠? 여기로 떨어졌죠. 그렇죠? 자, G1은 어떻게 됩니까? G1은 현재 100을 예상하고 있었는데 G2가 올라감에 따라서 얘는 어떻게 됐죠? 110만큼 된 것이죠. 자, 이게 바로 이것을 나타내게 됩니다. 자, 그래서 VT의 값은 어떻게 되더라? 이전보다 상승했다. 자, VT의 값은 이전보다 상승했고, 그쵸? 자, G1과 G2의 유기기전력은 순간적으로 같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쵸? 그리고 VT의 전압은 이전보다 상승을 했고 이 전압을 유지하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자, 이 상태에서 우리 병렬 운전 조건 책에서 보면 이 상태에서 설명을 멈춰버립니다. 이렇게 설명을 멈추게 되면 설명이 부실해진 이유가, 자, 여기에서 우리는 어떻게 되냐, 자, 두 가지 경우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아까 제가 일부러 이 G2의 계좌 전류를 늘렸다라고 제가 설명을 해드렸죠. 자, 이 상태가 되면, 자, 이 상태가 됐죠. 이 상태에서 자, 110만큼 서로 공급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렇게 되면 우리 계좌 전류가 10이고 아직 G2는 12죠. 그렇죠? 그러면 다시 이 상태가 반복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렇게 되면 다시 G1의 유기 기전력은 어떻게 되죠? 10만큼 내려오죠. 그렇죠? 그리고 G2는 다시 120으로 이렇게 증가가 되죠. 그리고 무효 전류가 다시 또 오르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렇게 평형 상태를 반복하고 다시 얘가 이렇게 가죠. 그렇죠? 그리고 다시 무효 순환 전류가 흘러서 이 친구가 되고 이 친구가 다시 이렇게 되고 계속적으로 반복하게 되죠. 자, 이 상태를 나타내주는 그래프가 바로 여기 이 직선 보이시죠? 요게 됩니다. 그래서 G2가 지속적으로 120만큼 공급을 해주고 있고 G1은 80만큼 무효 전력을 공급하고 있는 상태가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IF가 지속적으로 불균형을 이루게 되면 무효 전력 분담이라는 말을 비로소 써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G1의 역률은 좋아지고 지속적으로 좋아지는 거죠. 지속적으로 좋아지고 G2의 역률은 지속적으로 나빠지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 상태가 되고 다시 IF 내 변화는 둘 다 없는 상태이므로, 자, 다시 내려가고 110이었던 친구가 다시 120으로 이렇게 올라가고 다시 평형 상태를 유지하고 다시 또 이 상태를 반복하게 된다는 거죠. 자, 이 상태가 됐다가 이 상태가 됐다가 반복을 수차례 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 이걸 바로 나타내 주는 게 이겁니다. 단자 전압은 상승하게 된다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자, 이 상태에서 즉 무효 전력 분담이 5대 5가 아닌 것이죠. 그쵸? 자,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우리가 AVR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친구는 일정한 계좌 전류를 주려고 노력하는 친구죠. 그쵸? 그래서 전압을 일정한 상태로 만들어 주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상태가 됐다고 해봅시다. 자, 우리가 계좌 전류가 인위적으로 늘린 것이 아니라 어떠한 실수나 어떠한 외란에 의해서 증가를 하게 되었다. 그쵸? 이 상태에서 우리는 일시적으로 무효순환 전류가 흐르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일시적으로 무효순환 전류가 이렇게 흐르게 되면, 그쵸? 우리 이러한 평행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그쵸? 무효순환, 이거는 AVR이 작동을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무효순환 전류에 의해서 우리가 이런 상태, 이러한 평형 상태를 유지하게 되는 거죠. 그쵸? 자, 이 상태에서 G2의 AVR이 동작했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자, 이때 G2의 AVR이 동작을 하게 되면 G2 계좌 전류가 감소를 하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자, 그래서 G2의 계좌 전류가 비로소 10만큼 감소하게 되면, 자, 전에 110 있던 친구가 얘는 원래 계좌 전류가 10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쭉 밀려 내려오죠. 그쵸? 자, G2도 마찬가지로 AVR이 계좌 전류를 이렇게 세팅을 다시 해준 것이죠. 그쵸? 그러면 이렇게 다시 서로 밀려 내려오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자, 이 상태는 바로 어떤 상태죠? 자, 이 상태가 됩니다. 최초의 이 상태로 되돌아오게 된다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아셨죠? 자, 그래서 이러한 한 끗 차이로 인해서 우리가 무효 전력 분담이라고 표현이 되느냐 아니면 우리 예전 상태로 돌아가느냐 하는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단자 전압은 예전 상태로 돌아가게 되고 우리 전에 13강에서
이러한 노로드 상태를 가정을 했었죠. 그쵸? 이 상태가 스테디 스테이트한 상태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되죠? 사라지죠. AVR에 의해서요. 자, 그래서 얘는 없는 친구가 됩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무효 전력 분담이라는 말을 해주지 않습니다. 무효 전력 분담이 아닌 거죠. 그쵸? 자, 분담을 5대5로 하는 거지만은 우리가 무효 전력 분담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약간의 불균형을 우리가 사람들 마음속에서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얘가 80만큼 부담을 하면 나는 120만큼 부담을 할게 라는 의미가 암묵적으로 내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우리는 무효 전력 분담이라고 일반적으로 말하진 않습니다. 대신에 G1의 역률이 일시적으로 좋아지고 G2의 역률이 일시적으로 나빠졌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아셨죠? 네, 그래서 이러한 상황들이 이해가 되지 않으면은 조금 학습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보통 책들에서 보게 되면은 여기까지 설명하는 책들이 있고, 그쵸? 이 친구들을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 너무 설명이 길어지니까. 자, 여기까지 설명을 합니다. 보통 자세히 설명을 한다고 하면은 이 차이를 잘 음미를 해두시면은 야, 무효전력 분담이라는 말을 발전기 병렬 운전 조건, 일반적인 조건에서는 좀 쓰면은 안 되겠구나 하는 이런 느낌이 팍 드시죠. 그래서 일반적인 병렬 운전 조건에서 뭔가를 제시를 할 때는 무효전력 분담이라는 표현을 잘 안 씁니다. 안 써요. 네, 보통 잘 쓰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자, 그 대신에 역률이 좋아지고 나빠졌다라는 말은 쓰죠. 왜냐? 일시적인 상황을 우리가 보는 거기 때문에 요 상황에서는. 그렇죠? 대신에 우리가 인위적으로 계좌 전류를 조정한 상태다라고 하면은 비로소 무효 전력 분담이구나 라는 표현을 쓰게 된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셨죠? 자, 이 점을 반드시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자, 지속적이냐 일시적이냐 하는 차이입니다. 네, 그래서 어떤 책에서 보면은 저희 이러한 것들이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초반 도입부터 계좌 전류를 증가시켰다라는 말 자체를 안 해버립니다. 그쵸? 내가 계좌 전류를 일시적으로 증가를 시킨 건지 아니면 어떤 외란에 의해서 잠깐 증가가 된 건지 그걸 모르지 않습니까? 사람의 의도를 모르기 때문에 계좌 전류 때문에 전압이 증가를 했다라는 표현을 쓴다 안 쓴다? 안 쓰는 책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분들은 이 상태를 인지를 한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자, 이것 때문에 헷갈릴 수가 있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감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표현 자체를 쓰지 않고 그냥 기전력 차이가 초반부터 발생을 했다라고 그냥 툭 던져줘 버리죠.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이러한 사전 뉘앙스 차이 때문에 우리가 받아들일 때 조금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 점을 조금 유의하셔서 좀 학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진짜 그 다음 시간에는 무효 전력 분담, 자, 이걸 가정을 해서 저희가 벡터도를 한번 작성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말씀드렸죠? 익스터널 그리고 인터널 회로의 차이에 의해서 벡터도가 조금 그리는 모양 자체가 조금 달라지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걸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